자, 이제 그 다항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의 그 목표는 요 2차 함수, 즉 x에 대한 2차식 또는 y에 대한 2차식, 어떤 2차식이 주어졌을 때 그 녀석의 최대 최소를 결정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는데,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형태, 2차 함수가 주어지게 되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그 그래프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방법, 즉 완전 제곱의 꼴로 변형을 시켜서 최대 최소를 구하는 방법을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기본은 일반적인 2차 함수가 주어지면 이 식을 여러분이 표준형으로 고치는 거죠. 자, x 빼기 m의 제곱 더하기 n. 자, 이러한 일반형을 이러한 표준형으로 고쳤을 때 m, n. 자, 여기 나와 있는 거 있죠. m, n이 바로 뭘 의미합니까? 그러면 이것이 꼭지점의 좌표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프를 잠시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A는 기본적으로 뭐 양수인 거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될 텐데 바로 여기가 m이 되고, 자, 여기가 n이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한 제한 범위가 없을 때는 요 2차 함수는 최소값이 n이다 라는 말이 맞고 최대값은 사실 없죠. 그러니까 제한 범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대입하는 요 x값, x의 제한 범위가 없다라는 의미인데, 그럼 거꾸로 만약에 제한 범위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 그 제한 범위라고 하는 것이 뭐 알파부터 베타까지다 이렇게 주어지는데, 그 알파부터 베타까지를 여러분이 이렇게 잘라주는 겁니다. 잘라서 바깥쪽은 없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래프가 그려진 요 부분, 요 부분, 자, 바깥쪽은 없는 겁니다. 끊어주시고 여기까지 가장 큰 값, 가장 작은 값을 이 중에서 이제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육안으로 봤을 때는 요 높이가 아마 가장 큰 값이 되겠죠, 그죠? 지금 같은 경우에 요 녀석이 가장 작은 최소값의 형태가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떤 구간이 주어지면 그 구간 안에 그래프를 그린다. 그리고 나서 가장 큰 값이 누군지를 내가 찾아본다. 자, 그런데 이 2차 함수는 기본적으로 이 꼭지점이라는 녀석이 가장 작죠. 그러니까 꼭지점이 이 범위 안에 들어와 있다면, 그러면 뭐 최소값은 이미 결정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꼭지점이 이 범위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 그것도 한번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자, 우리한테 주어지는 범위가 꼭지점을 포함하지 않는 요런 범위였다.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이 안에서 여러분은 그래프를 자, 이렇게 잘라서 요만큼이 있고 나머지는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지금 육안으로 봤을 땐 여기가 최대죠. 여기가 아마 최소가 될 겁니다. 이렇듯 자, 무턱대고 꼭지점이 최소값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또 안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꼭지점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나 최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점입니다. 이것은 어떤 범위가 주어졌을 때 그 범위 안에 이 꼭지점이 들어와 있다면 그러면 최소가 되고 또는 최대가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결정이 되겠죠. 그렇지 않다면 꼭지점이 이 구간에 바깥쪽에 벗어나 있다면 이때는 최대 최소값이 구간의 양 끝값이 되는 경우도 존재하는구나라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뭐 가장 기본적으로 제한 범위가 없을 때는 당연히 꼭지점에서 최대 최소 결정될 거고, 자, 제한 범위가 있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것, 꼭지점이 그 안에 있나? 아니면 바깥쪽에 나와 있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야 된다. 자, 이것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결정짓는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입니다. 자, 관련된 문제 한번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1-1번 문제 첫 번째 문제는 최고차항 계수가 1입니다. 요건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죠. 자, 완전 제곱 만들어 보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2x. 뒤쪽에 뭐가 있어야 한다고? 여기에 있는 숫자의 절반의 제곱이니까 이거 1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것 4를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4. 그러니까 이 함수는 1,4라고 하는 요 지점이 바로 꼭지점의 위치가 되는 거다. 그럼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겠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은 최대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최소값만 존재하는데 그 최소값이 얼마니? 그러면 최소값은 4로구나. 그 다음에 최대값은 없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요. 요 녀석은 최고차항 계수가 마이너스 1인 2차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 이렇게 묶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절반의 제곱이니까 4, 마이너스 4. 항상 우리가 이렇게 더해주고 빼주고 그런 다음에 요 앞에 있는 요 부분 요만큼이 묶여서 완전 제곱이 되는 거죠. 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이 되고 요 뒤쪽에 있는 마이너스가 밖으로 나가는데 나갈 때 요 마이너스 곱해지겠죠. 플러스 4. 그러니까 이 함수는 꼭지점의 좌표가 2,4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는데 y절편이 존재하지 않죠. 그럼 거꾸로 이렇게 해서 원점을 지나가게 그려주시면 되고 좌우 대칭이니까 여기가 0이라면 여기는 4가 돼야 되겠다. 여러분 이것을 인수분해를 한다면 요 녀석을 알아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2차 함수를 그렸습니다. 자, 여기서 최대값은 얼마? 네가 최대값이 될 거고 그럼 최소값은 쭉 내려가니까 또 없겠죠. 그래서 제한 범위가 지금 현재 없는 이 문제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한번 찾아봤고요. 자, 예제 문제 2번도 같이 한번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자, 예제 문제 1-2번을 보시면 y는 ax의 제곱 마이너스 bx 마이너스 3 이것이 x가 2일 때 최대값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x가 2라는 위치에서 최대값 마이너스 1이니까 이 그래프를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제한 범위가 없거든요. 그러면 대충 그림이 x가 2일 때 최대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이라는 이 시점에서 아마도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대충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는데 아래로 볼록하면 이건 최소값이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최대값이었으니까 요 A라는 녀석이 음수였겠구나라는 걸 예측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제한 범위가 없는 경우는 당연히 이 축 꼭지점에서 최대값, 최소값이 결정되는 거니까 2라는 위치는 바로 꼭지점의 x좌표를 설명하는 그런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녀석은 아무래도 표준형으로 바꿨을 때 이런 형태가 된다는 뜻이겠죠. y는 a x 빼기 2의 전체 제곱 그 다음에 이 뒤쪽에 있는 값 요것이 마이너스 1 그렇죠. 2, 마이너스 1이 꼭지점이 되겠다. 그럼 요 식을 전개를 하면 원래 있던 20과 똑같은 형태가 돼야 되니까 b값은 아마도 그냥 쉽게 정해질 것 같습니다. 이때 a와 b의 합은 얼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한번 우선 b값을 먼저 찾아보도록 하죠. 전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개 a x의 제곱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더하기 4 이렇게 전개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1 그러면 전개를 다 해주게 되면 ax의 제곱에 마이너스 4ax 그 다음에 4a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그죠? 자,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2차항 계수, 1차항 계수 여기 상수항이니까 같아야 되는 게 어떻게 같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마이너스 b라는 저 1차항 계수하고 마이너스 4a가 같아야 되겠고요. 자, 또 하나 4a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이 같아야 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넘겨주게 되면 a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에 해당되고요. 집어넣으면 요건 지워버리죠. b는 마이너스
2인가요? 마이너스 2. 오케이. B는 마이너스 2.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자, A 값과 B 값이 모두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A 더하기 B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겠고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다음에는 이제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문제들이 아마 등장을 할 겁니다. 자, 우선은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그래프를 정확히 그릴 수 있어야 이런 형태의 문제를 쉽게 풀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프 그리는 연습, 그 다음에 식 정리한 요령, 그 다음 표준형으로 고치는 그런 연습 등등등을 한번 우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쪽에 있는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를 한번 검토를 해봅니다. 이번엔 제한 범위가 있는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서 최대값을 구해보도록 하죠. x제곱 마이너스 2x, 뒤쪽에 필요한 것은 1. 자, 그러니까 뒤쪽은 마이너스 4가 있어야 이렇게 계산이 돼가지고 음수 3이 될 겁니다. 그러면 x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니까 함수의 그래프를 생각을 해봅시다. 1, 마이너스 4, 1, 마이너스 4라는 위치에서 꼭지점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래프가요, 좌우 대칭으로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죠? 이런 형태. 뭐 아주 잘 그릴 필요는 없지만은요, 그냥 비슷하게 정도는 우리가 해줘야 될 겁니다. 그리고 0에서부터 4까지를 잘라주시는데요. 자, 여기가 0입니다. 그럼 4가 어디 있냐면, 4를 대입했을 때 우리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알아야 되겠죠. 그럼 4에서의 함수값을 우선 한번 조사를 해볼게요. x에다가 4를 한번 대입을 해보게 되면 3의 제곱 빼기 4니까 5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대충 한 5. 그러니까 이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가 4고 4에서의 함수값이 5가 되니까 이 정도. 그럼 그래프는 사실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꼭지점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서 5에 도착하는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그럼 당연히 최대값은 5가 돼야 되겠죠. 최소값은 여기 꼭지점을 지금 포함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꼭지점에서의 함수값, 이 녀석이 최소가 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프를 그려놓고 이 축이라고 하는 것이 이 구간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시고, 그래프를 그렸을 때 어디가 최대가 되는가 생각을 해보면 축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분이 아마도 최대가 될 겁니다. 2차 함수는 기본적으로 좌우 대칭이죠. 그러니까 0에서 함수값이 음수 3이 나오게 되는데, 이 이야기는 2에서의 함수값도 음수 3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축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래프의 개형이 아래로 볼록한 거니까 좀 많이 올라와 있을 겁니다. 자, 여기는 한 칸이고 여기는 세 칸이죠. 그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것까지 알고 있으면 사실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도 최대값, 최소값이 어느 위치에서 결정되는지는 대충 짐작은 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두 번째 문제,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함수. 여러분 절대값 이렇게 쳐져 있는 경우에 이 절대값 기능이 어떻다라고 배웠습니까? 함수 전체의 절대값이 이렇게 쳐져 있는 경우는 이것은 접어 올린다, 이렇게 우리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프를 다 그리신 다음에 X축 아랫부분에 있는 녀석을 위로 접어 올리는 그런 형태가 될 거다. 그러니까 우선은 절대값 없이요, X제곱 마이너스 4를 그리셔요. 자, 이렇게 X축, Y축 잡아주시고 음수 4가 여기 있고요. 아래로 볼록한 이런 형태 함수가 될 겁니다. 여기가 2가 될 거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2. 그리고 절대값을 쳤으니까 이제 접혀 올라가야 되겠죠. 그럼 이 음수 4가 접혀 올라갔으니까 4까지 올라갈 것이고, 요렇게. 그 다음 나머지 부분은 원래 있던 거니까 이런 정도. 자, 하얀 부분은 사라지고 이 노란 그래프가 남는데 이것이 절대값이 들어간 형태의 그래프이다. 그럼 구간을 끊어볼까요?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라고 했는데 마이너스 1은 여기 중간일 거고 3은 여기 조금 넘어서일 겁니다. 자, 그래프를 칠을 한번 해보죠. 자,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자, 여기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그래프를 그냥 대충 그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육안으로 봤을 때 여기가 높은지 여기 높은지 사실 구별 잘 안 되죠. 그리고 이 그래프가 정확한 그래프가 아니기 때문에 설령 좀 높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렇지 않을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계산에 의한 함수값을 한번 찾아보는 거죠. 자, 여기. 자, 이 네 개의 점이 뭐가 되는 거냐면 올라가다 내려갔죠. 이게 가장 높은 점입니다. 이 근방에서. 그리고 내려갔다가 올라갔죠. 이 근방에서 가장 낮은 점입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지금 봤을 때 최소값은 이 녀석이 가장 유력하고 최대값은 이 둘 중에 좀 더 큰 녀석이 될 텐데 여기는 높이가 4죠. 여기 높이가 얼마냐를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 되는 겁니다. 자, 이 함수에다가 3을 대입했을 때 얻어지는 값을 F3이라고 한다면 3의 제곱 빼기 4의 절대값이니까 이건 5가 나오네요. 아, 이쪽이 조금 더 높아요. 그러니까 최대값은 5가 돼야 되고 최소값은 그림상으로 봤을 때 여기 꺾인 포인트죠. 0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최대값은 5, 최소값은 0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2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 문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세요. 자, fx는 2x의 제곱 빼기 4mx 어쩌고 저쩌고. 자, 이것의 뭐를? 이것의 최소값을 gm이라고 하자. 왜 이것의 최소값을 gm이라고 할까? 이유가 뭘까? 어떤 x에 관한 2차식의 최소값을 여러분이 결정 짓고 싶어요. 완전 제곱 만들어야죠. 만들어 봅시다. 일단 문자가 좀 있으니까 주의하시고 이 녀석을 2로 묶습니다.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2mx. 자, 뒤에 필요한 게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면 m제곱이 필요합니다. 더하기 m제곱 빼기 m제곱 더하기 m제곱 더하기 6m 더하기 5.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완전 제곱으로 묶일 거고요. 2배 x 마이너스 m의 전체 제곱. 그 다음 요렇게 곱해주면 마이너스 2m제곱이죠. 그죠? 2m제곱. 자, 뒤에 이거 그대로 써줍니다. m제곱 더하기 6m 더하기 5. 자, 요 녀석 다 결합이 되면 2배 x 마이너스 m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m제곱 더하기 6m 더하기 5. 자, 요겁니다. 이 식을 보시고요. x에 관한 2차식 완전 제곱 표준형으로 정리를 했는데 m이 뭔지 몰라요. 뭔지 모르지만 이 완전 제곱의 꼴이 가장 작아서 0이다라는 거죠. x가 뭐일 때? x가 뭐일 때? 그러면 m일 때 그럽니다. x가 m일 때 그때 이 식의 값이 가장 작은 값을 나타내는데 자, 그게 누구니 그러면 fx란 이 주인 있죠. 주인. 얘의 최소값. 이게 이제 뭡니까? 마이너스 m제곱 더하기 6m 더하기 5다. 자, 여기서 이제 m이라는 것은요. 그냥 어떤 숫자로 잠시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다루는 이 식은 기본적으로 x에 관한 2차식입니다. m은 뭐냐고요? 몰라요. 모르는데 어떤 숫자예요. 그러면 x가 이 녀석의 값을 가질 때 그때 가장 작은 값을 가지게 되는데 이게 또 m으로 표현됐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그러죠. 최소값을 뭐라고 불러주자? gm이라고 불러주자. 이런 보통 gm이라는 뜻이 뭐냐고요, 이게. m에 관한 어떤 식이다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녀석이 바로 누굽니까? 이 녀석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gm인 거죠. 결론. 아니 어쨌거나 저쨌거나 gm이 나온 거예요. 식을 표준형으로 정리해서 최소값을 찾아보니까 그 녀석이 나왔다. 뭐로 나왔니? 마이너스 m제곱 더하기 6m 더하기 5로 나왔는데 문제가 또 물어요. gm 이거가 최대가 되게 하는, 그러니까 최소값인데 그거 최소값이 가장 큰, 언뜻 보면 말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최소값이 가장 클 때 그때 얼마까지 가능합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완전 제곱 바꾸시면 끝나요. m제곱 마이너스 6m 더하기 9 빼기 9 더하기 5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묶어가지고 m 빼기 3의 전체 제곱, 그다음 이렇게 자 정리합니다. 더하기 14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최대값이 얼마까지 가능하냐면 일단 m이 3일 때 이게 14까지 가능하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잘 보세요. fx의 최소값은 가장 커서 14이다. 이게 m의 값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m이라는 값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뭐가 달라지는 거냐면 이거를 제가 눈으로 확인하는 그래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y는 fx라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y는 fx. 자, 이것의 그래프가요. 기본적으로 m이 얼마냐에 따라 조금씩 위치가 달라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왜? m이 1일 때, m이 2일 때, m이 3일 때 생각해보면 꼭지점 좌표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m이 1이라면 꼭지점 좌표가 x는 1인 겁니다. m이 2라면 꼭지점의 위치가 2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얘 y 좌표도 조금씩 달라지는 겁니다. 그게 어떤 형태냐 면 지금 이런 형태라는 얘기죠. m이 변할 때 이 2차 함수 y는 fx 그래프가 조금씩 움직여요.
움직이다가 그 녀석이 요런 커브를 그리는데 요렇게 생긴 요 커브가 2차식의 형태로 그려진다. 그래서 가장 커서 너는 m이 3일 때 가장 커서 14까지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우리가 m에다가 1 넣고 2 넣고 3 넣고 그려보게 되면은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올라가다 내려간다는 얘기죠. 올라가다 내려가니까 그래, 이 함수의 최소값은 여기, 또 이런 경우에는 최소값이 여기, 이런 경우에는 여기가 되는 건데 가장 컸을 때가 얼마니? 그러면 m이 3일 때 14까지 이게 올라갈 수 있다 라는 걸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문자가 지금 두 개가 나오고 최대값, 최소값 말이 섞여 있어요. 최소값의 최대값을 구하라 라는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언뜻 언어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의도는 이런 겁니다. m이라는 값이 변할 때 그래프의 위치가 조금씩 변하게 되는데 그때 이 꼭지점의 y좌표가 우리가 말하는 최소값이죠. 그죠? 이 최소값이 변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계속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올라갔다 내려갑니다. 그때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는가라는 걸 묻는 문제예요. 식으로 풀 때 이렇게 풀고요. 그림으로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건식이 있는 식의 최대, 최소. 그러니까 이게 식이 하나가 아니고요. 어떤 조건을 식으로 준다 이거죠. 예를 들면 뭐 x가 1부터 2까지다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요. x라는 녀석은 이러이러한 식을 만족하는, 예를 들면 부등식으로 줘버린다는 거죠. 그죠? 뭐 그런 형태입니다. 근데 식이 쉬우면 바로 풀어버리면 되는데 이 식이 어려우면 그때는 조건식을 좀 다루는 방법을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조건식과 결과식이라는 두 개가 있어요. 조건식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의 어떤 범위를 제한하는 그런 어떤 제한 조건을 주는 식으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 결과식은 내가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려고 하는 그 식을 우리가 결과식이라고 불러줍니다. 조건식에서는 보통 뭘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냐면 문자의 범위를 결정한다. 그죠? 이 조건, x라는 것이 직접적으로 1과 2 사이에 있다. 이렇게 안 주고 다른 식으로 줬을 때 그 식을 풀어서 여러분이 문자의 범위를 구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 범위 안에서 결과식에 그래프를 그리거나 아니면 꼴을 바꾸거나 부등식을 유도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값, 최소값을 결정 짓습니다. 그래서 조건식에 있는 최대, 최소 같은 경우는 조건식에서 문자의 범위를 내가 추출해야 된다. 자, 제한 조건이 있는 거기 때문에 변역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문자의 범위가 존재한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예제 문제 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예제 문제 2번을 보시게 되면 x, y가 실수이고 이게 뭐 아무 조건도 아닌 것 같지만은요. 이 실수라는 이 말 속에 또 어마어마한 조건이 붙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뭐뭐일 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2x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은 4x일 때, 그러면 요 일 때라는 말이 붙은 게 조건식인 겁니다. 얘가 조건식. 그 다음에 누구누구의 최대값, 최소값, 그래. x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의, 그러면 이게 이제 결과식인 거죠. 자, 문제가 묻기를 최대값, 최소값은 얼마일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자, 이런 것이 바로 뭐라고요? 조건식이 있어. 조건식이 있는 이 최대, 최소 문제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불러줍니다. 그럼 이 식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알아낼 수 있는 게 뭐냐? 이 식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는 것, x 또는 y라는 문자의 범위가 되는 건데, 보통 그럼 x의 문자의 범위를 구해야 됩니까? 아니면 y라는 문자의 범위를 구해야 되는 겁니까? 그럼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요, 얘를 이쪽으로 넘겨볼 거예요. 이쪽으로 넘겨볼 거예요. 넘겨보게 되면 y제곱은 이렇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의 제곱 더하기 4x 이렇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한 이유는
바로 이 조건식과 결과식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문자를 확인하는 거예요. y제곱이 들어있죠. 여기도 y제곱 들어있죠. x제곱 있는데요. 여기 4x까지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x라는 문자가 공통이냐 y가 공통이냐 했을 때 어떤 것이 더 소거하기 편한 형태로 나타나 있느냐. 지금은 이 y제곱이라는 문자 딱 넘겨버리게 되면 다 x잖아요. 그럼 y제곱 자리에 이 식을 뭐 할 수 있느냐. 이게 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얘를 여기다가 뭐 한다? 예, 대입한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내가 지금 찾으려고 하는 이 결과식은 얘는 x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의 제곱 더하기 4x 그래가지고요. 문자가 두 개가 아니라 하나로 이제 대입했잖아요. 그죠? 대입했으니까 줄어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이것이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4x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찾는 이 결과식은 x가 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거 완전적으로 바꾸면 끝나는 거죠. 너는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마이너스 4. 그러니까 요만큼 묶이니까 이렇게 해줄까요? x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 계산해주면 더하기 4. 자, 이렇게 해놓고 생각을 하는 거죠. x가 1일 때, 2일 때 생각하면 쭉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완전 제곱이 0이 되는 포인트. x가 2일 때겠죠. 최대값은 4.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으냐인 거죠. 근데 그게 답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왜 그러냐? 이게 말이에요. y제곱이라고 붙어 있고 x와 y는 실수라 그랬습니다. 실수. 그럼 생각을 해봐요. 실수와 이 복소수는 허수가 다른 게 뭐냐? 허수는 제곱을 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게 i죠. i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수가 허수입니다. 허수 같은 경우는 제곱해서 음수가 나오죠. 실수는 어땠나요? 실수 같은 경우는 제곱을 했을 때 절대 음수가 안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갖다 가장 작아서 얼마라고 부릅니까? 0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게 여기도 적용된다는 거예요. 자, y제곱은 얘와 같습니다. 근데 얘가 음수가 될 수 있다. 말이 되는 거야? y제곱이 음수 그래버리면 이게 허수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y는 실수인데 실수를 제곱한 것이 얘랑 같아. 그럼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여기 깔린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조건이 깔리냐?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너는. 이 조건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부등식을 풀어서 x의 제한 범위를 찾아줘야 된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할 사항. 뭘 주의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식을 대입해서 문자를 소거하거나 덧셈 뺄셈 가감을 해서 소거하거나 문자를 소거할 때 이것은 반드시 제한 범위를 가지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꼭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문자를 소거하면은요, 그 문자가 가지고 있는 실수의 특징 또는 뭐 자연수의 특징 등등등 때문에 생기는 어떤 제한 조건이 걸려 있다. 발생하는 제한 조건이 나타날 수 있다. 이 생각을 꼭 해야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 조건이 걸려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풀어줘야죠.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셔가지고 x제곱 마이너스 2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x가 0에서 2 사이죠. 그러니까 이 범위 안에서 이 그래프를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프를 잠시 한번 그려보면 어딘가요? 2,4였나요? 2,4. 이게 꼭지점이고요. 이게 뒤집어진 이차함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차함수를 다 그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어디부터 어디까지 그린다? 0에서부터 2까지 잘라줬다.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여기까지. 요 그래프입니다. 자, 다행히 지금 꼭지점에 걸렸죠. 그럼 최대값은 지금 4고 최소값은 0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꼭지점 보고 그냥 바로 최대값이 4 이렇게 얘기를 했어도 맞는데 이런 걸 검토를 안 해보고 맞춘 거는 절반만 맞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문제 조건식이 있는 최대최소에서 가장 주의해야 될 게 뭐냐? 자, 내가 대입해서 문자를 소거하거나 가감을 해서 소거할 때 항상 그 문자가 사라지면서 뭐 제한 범위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조건식이 있는 최대 최소에 관한 예제 문제를 풀어봤고요. 저 뒤쪽에 연습 문제 중에서도 또 우리가 골라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연습 문제 1번부터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3x제곱 더하기 y제곱은 6x일 때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최대값과 최소값, 자, 합을 구해라. 요거 두 개를 구해버리면 끝이 나겠죠. 조건식입니다. 3x제곱 플러스 y제곱은 6x일 때, 자, 이 표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그죠? x제곱이 있고 x가 문자 두 개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것은 역시 x제곱, y제곱 두 개의 문자를 포함한 식입니다. 문자가 두 개가 있으면 일단 어떤 변화를 예측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때는 당연히 문자의 개수가 두 개인 것보다는 한 개인 쪽이 다루기 쉽다는 거고, 그리고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는 거겠죠. 문자가 두 개 들어가 버리면 그래프를 그린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생각은 이 조건식을 가지고 내가 구해야 될 이 식에 문자를 줄일 수 있는가를 검토를 하는데, 자, x제곱 x니까 요 녀석은 없어질 것 같은데 이 남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y제곱을 우리가 소거시키는 방향으로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y제곱은 마이너스 3x의 제곱 더하기 6x와 같은데, 자, 문제는 이 y라고 하는 것이 실수라고 하는 겁니다. 실수를 제곱했을 때 생기는 성질,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x가 무한정,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어떤 값을 갖는 게 아니라 어떤 제한된 값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둘은 같아야 하고 이쪽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조건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3x제곱 마이너스 6x, 3x제곱 마이너스 6x가 0보다 작거나 같아지는 그런 범위를 여러분이 구해 주시게 되면 이 녀석은 0에서 x가 2까지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거죠. 이것이 이제 제한 범위가 되는 것이고, 자, 이러할 때 이러한 조건을 가지고 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이라는 식을 바꿔보니까 y제곱 자리에 그대로 이 녀석을 대입을 합니다. 마이너스 3x의 제곱 더하기 6x, 그래서 마이너스 2x의 제곱 더하기 6x. 자, 그 다음은 내가 지금 목적이 뭐냐 이거죠. 목적은 이 식의 최대값, 최소값을 결정짓고자 하는 것이고, 한 문자로 얘를 정리를 했죠. 그럼 이건 x에 관한 식이 됐으니까 여러분 얘를 fx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너 이제부터 이름이 fx야. x에 관한 식이야. 그런 다음에 그 식이 2차 식이고, 이 2차 식이 언제 최대, 언제 최소를 갖는가를 요 범위 안에서 생각을 하는 거니까 이때는 그래프를 그리면 끝이 나는 겁니다. 뒤집어진 2차 함수의 그래프이고요. 보통의 경우에 완전 제곱식을 만들기도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방법이 조금 더 간단할 듯 합니다. 인수분해를 했을 때 0이라는 위치와 3이라는 위치에서 x축과 만난다. 자, 여기가 0이고요. 여기가 3입니다. 뒤집어진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범위는 0에서부터 2까지니까 2가 여기 있다 이거죠. 정 가운데가 1.5가 될 테니까 아마 2가 한 요쯤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꼭지점의 약간 오른편, 여기서 이제 이렇게 여기까지. 그러니까 제한된 범위는 0에서 2까지고 그래프를 그리다 보니까 꼭지점에서 최대가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최소값은 여기겠죠. 이게 0이 되고 스몰 m 너는 0이고 라지 m. 자, 최대값은 얼마일까요? 1.5 너는 내지는 2분의 3을 대입해서 값을 얻어내시면 됩니다. 자, 2분의 3을 대입하시게 되면 f 2분의 3 한번 계산 한번 해볼까요? 2분의 3 여기다 집어넣죠. 마이너스 2 곱하기 4분의 9 더하기 6 곱하기 2분의 3. 자, 이쪽은 약분되면 마이너스 2분의 9에 이쪽은 이렇게 약분되면 3이니까 3, 3은 9 플러스 9. 자, 답이 2분의 9. 예, 그래서 여기 2분의 9. 예, 최대값은 2분의 9고 최소값은 0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류의 문제를 풀 때 조건식이 2차식인 경우에는요, 우리가 다루는 그 문자가 실수니까 이럴 때는 여러분이
실수를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이 이 문자가 가지는 제한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걸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 제한 범위 안에서 우리는 그래프를 그려서 최대값, 최소값을 정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되느니 한 문자로 정리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판별식을 이용한 최대, 최소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